헤라는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반얀나무는 이 마을의 오랜 상징이었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만 헤란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헤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다. 며느리인 진숙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진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헤라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장남 상호는 헤란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고 그의 결혼을 축복했다. 진숙이 상호의 아내로 들어왔을 때 헤라는 그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진숙은 친절했고 가정의 일에 충실했다. 헤라는 자신이 더 이상 집안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변해갔다. 진숙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상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어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의 단합을 중요하게 여겼던 헤란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상우와 진숙은 늘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저녁 자리에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함께하지 않았다. 손녀 민정은 방에 틀어박혀 대화도 하지 않았다. 가족 식사는 점점 조용해지고 헤라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뎠다. 그러나 진숙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그녀는 헤란을 점점 더 멀리했다. 헤란은 그 변화를 명확히 인식했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진숙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상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럴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헤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진숙과 상호가 작은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숙은 헤란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 헤란은 충격에 몸이 굳었다. 진숙은 더 이상 헤란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나이가 많아졌고 병들어 앞으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상우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진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헤라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가족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가 일생을 바쳐 돌보고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그녀를 내치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을 대면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헤라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진숙과 상호의 대화가 맴돌았고 그들의 냉정한 말투가 귓가에 울렸다. 헤라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그녀가 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숙과 상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헤라는 이제 그것을 밝혀내야 했다. 진숙이 집을 비운 사이 헤라는 진숙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항상 며느리를 신뢰했기에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뒤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진숙의 행동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상호 역시 그녀의 아들이지만 진숙의 편을 들고 있었다. 헤라는 진숙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숙의 서랍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라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상호와 진숙이 이미 오래전부터 헤란 몰래 가족의 재산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였다.
문서에는 헤란의 소유로 되어 있던 땅과 집을 매각할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진숙과 상우는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낸 뒤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자신들만의 새 삶을 꾸리려 하고 있었다. 헤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녀의 등 뒤에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다. 헤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서둘러 내보이지 않기로 했다. 진숙과 상우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헤란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헤란은 진숙과 상우의 계획을 알게 된 후 마음속에 품었던 배신감과 분노를 애써 감추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헤란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아야 했다. 헤라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헤란이 남편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헤란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헤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헤라는 자신이 소유한 땅과 집의 일부를 조용히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돈을 상우와 진숙이 모르게 자신만의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헤라는 차근차근 모든 준비를 진행했다. 진숙과 상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헤란이 자신들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한편 헤라는 그들과의 대면을 피했다.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조용히 듣기만 했다. 상우는 늘 바쁘다고 했고 진숙은 집안일에 열중하느라 헤란의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진숙은 헤란이 조용히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더 이상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헤란은 속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숙과 상우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더 쉬워졌고 그들의 계획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헤란이 요양원으로 떠나면 바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헤란은 진숙과 상우의 무모한 욕심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진숙과 상우가 자신의 진짜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과 대화했다. 때로는 일부러 몸이 아픈 척하기도 했고 피곤한 표정을 지어 그들이 자신을 더욱 무시하게 만들었다. 헤라는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었다. 어느 날 헤라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상우와 진숙에게 식사 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상우는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진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헤란이 이제 요양원으로 갈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날 밤 헤란의 방으로 들어섰고 헤란은 조용히 그들을 마주했다.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헤란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 집에 대해서 말이다. 상우와 진숙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헤란이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헤란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헤란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이 집을 팔았다.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던 그 돈은 내가 모두 다른 곳에 썼다. 진숙과 상호는 그 순간 말을 잃었다. 진숙은 충격에 휘청거렸고 상호는 그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뭐라고? 진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니, 헤란이 그 말을 끊었다. 이 집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녀는 진숙과 상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뒤에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진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헤라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마. 욕심이 사람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에 진숙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헤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헤란은 그들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진숙과 상호에게 경고를 던진 뒤 그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완성했다는 묘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느껴온 배신감과 분노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헤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헤라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이 예상했던 것처럼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헤란에게는 더없이 평온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지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상호와 진숙은 그날 이후 헤란과의 대화를 끊었다. 그들은 헤란이 이 모든 계획을 알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그와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상호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진숙의 말에 휘둘려 어머니를 배신하는 길을 택했지만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진숙 역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헤란을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만 생각했고 그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에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진숙은 오히려 헤란을 원망했다. 그녀는 헤란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분노했고 상호와의 결혼 생활도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헤란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집중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헤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헤라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가득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상호와 진숙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겨내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헤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란은 상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인 끝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상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그는 헤란에게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헤란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상호야,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헤라는 상호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헤라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상호의 사과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에는 아무런 기대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상호는 진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진숙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헤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진숙은 상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졌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호와의 결혼 생활도 위태롭게 되었다. 결국 헤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게 그들이 자초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헤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헤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면서도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헤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반얀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 역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헤라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일상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반얀나무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그 나무는 그녀의 삶의 굴곡을 함께해온 무언의 친구 같았다. 헤라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들 속에서도 헤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을 완전히 마음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자신을 향한 분노와 후회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아픔과 함께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상호가 아닌 진숙이었다. 헤라는 전화를 받기 전 잠시 망설였다. 진숙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진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분명했다. 어머니. 진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듯했다. 무슨 일이니? 진숙아. 헤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헤라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늦었구나. 진숙아. 그때 나는 이미 너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지. 진숙은 헤란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진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상호도 저도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어머니가 왜 그리 화가 나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라는 진숙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진숙이 이렇게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쉽게 덮을 생각은 없었다. 진숙아, 나는 너희를 용서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용서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지는 않을 거야. 헤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아. 진숙은 헤란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진숙은 그동안 헤란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 결과로 상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헤란의 재산을 탐하며 그를 외면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헤란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 그녀는 진숙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진숙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라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헤라는 점점 더 자신만의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녀는 여전히 진숙과 상호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지만 그 감정들이 그녀의 일상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헤란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미소가 돌아왔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헤라는 또 한 번의 뜻밖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호였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직접 찾아왔다. 상호는 어머니의 아파트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헤라는 문을 열었고 상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묵직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분명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상우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헤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상우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전했다. 그는 진숙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헤라는 상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헤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란은 상호에게 말을 건넸다. 상호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너희가 그동안 겪은 어려움은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상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그 용서를 통해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헤란과 상호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헤란은 상호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상호는 어머니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물론 진숙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상호는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헤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반얀나무 아래에서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헤라는 상호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분명 자신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헤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진숙에 대한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상호와 달리 진숙은 헤란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고
헤라는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는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상우와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매일 아침 그녀는 일어나서 반얀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파트 생활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았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바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라는 뜻밖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편지는 상호와 진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읽어보니 그들이 헤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특히 진숙이 이번에 직접 헤란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헤란은 편지를 읽고 잠시 망설였다. 진숙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한 번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헤라는 상호와 진숙을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상호는 헤란을 마주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진숙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헤라는 그들의 얼굴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진숙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고, 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잘 왔구나. 헤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마. 진숙은 깊게 숨을 내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망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헤라는 진숙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진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숙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헤라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진숙아, 헤란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 적이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내가 너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내가 받았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그녀는 진숙과 상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상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잘못들이 떠올랐고 진숙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잘못 처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진숙 역시 헤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헤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야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 깨달았다. 헤란은 진숙의 눈물을 보며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사과하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만하자. 헤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너희를 미워했어. 하지만 그 미움이 나를 더 괴롭혔지. 이제는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진숙과 상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모두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상호와 진숙은 헤란의 말을 듣고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헤란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알았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다. 상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시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진숙 역시 헤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머니께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헤란은 그들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상처와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헤라는 여전히 진숙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천천히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헤라는 상호와 진숙을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헤란을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다시 쌓아갔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헤라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했고 이제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헤라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반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 헤라는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한때 자신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호와 진숙은 헤란을 자주 찾아왔고 그들은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진숙은 헤란에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상호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진숙과 헤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진숙은 헤란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헤란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지만 그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헤란은 진숙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숙은 헤란에게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요청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헤란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진숙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일말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진숙이 이번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진숙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헤란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숙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많은 상처를 드렸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와 진심으로 다시 연결되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어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헤라는 진숙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진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헤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진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숙아, 나는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다시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직 완전히 너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진숙은 헤란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동안 헤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헤란의 말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저희를 다시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할 거예요. 헤라는 진숙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진숙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헤라는 그날 진숙과의 대화를 통해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헤라는 점차 진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나눴다. 진숙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헤라는 그녀의 그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상호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가족은 다시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헤라는 자신이 점점 더 가족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진심이 이제는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헤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던 중 헤라는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와 안정을 되새기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반얀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라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녀가 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그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헤라는 이제 자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상호와 진숙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헤라는 반얀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나무는 그녀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함께해온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헤라는 그 나무처럼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헤라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